일론이 또 해냈네요. 새로운 인공지능을 출시했어요. 챗GPT와 직접 경쟁할 거래요. 챗GPT뿐만 아니라 페미니, 딥시크, 코파일러트 등 우리가 많이 쓰는 AI들과 경쟁할 거예요. 직접 나서서 영역을 확보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론의 이 전략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며칠 전에 서버가 가득한 대형 창고를 만들었대요. 이제 이 엄청난 걸작을 보고 있네요. 일론이 보여준 통계를 보면 수학, 코딩, 멀티모달 등 여러 분야의 성능과 그래프가 있어요. 기능들과 그에 해당하는 그래프들이 있네요. 그렇죠? 물론 자사 페이지니까 이 AI가 유망하다고 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봅시다. 이건 분명 트위터의 AI가 될 거예요. 말 그대로 공식 트위터 AI죠. 이 AI는 트위터 내에서도 작동할 거예요. 아마 이미 작동 중일 텐데 전 트위터를 많이 안 써서 잘 몰라요. 네, 맞아요. 이게 이 AI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전부예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AI가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딥서치, 아이디어 제안, 코딩 기능이 있어요. 딥치과 비슷하네요. 이미지 생성, 정보 분석도 가능해서 챗GPT와 경쟁할 만해요. 꽤 흥미롭죠. 일론 머스크의 새 AI 기능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첫 화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챗GPT와 비슷한 옵션들, 그리고 딥띵크와 유사한 딥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아이디어 제안, 정보 분석 섹션도 있어요. 이 기능들은 적절한 형식과 키워드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고 다음으론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코드 생성 기능도 있습니다. 이 AI의 작동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해본 흥미로운 테스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생성 기능입니다. 제가 만든 이 드래곤 이미지들처럼 말이죠.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브로추 앞으로 이미지 생성하는 영상에서 좋은 이미지 만드는 법을 보고 싶다면 그의 또 다른 흥미로운 기능은 딥싱크인데 제가 사용해봤어요. 나이스 정보 검색에 딥서치를 썼는데 54초 정도 걸렸어요. 1분 남짓이죠. 이게 사용한 모든 출처예요. 니체에 대한 상세한 역사를 줬고 꽤 좋았어요. 마지막엔 참고 자료도 줬어요. 대학 과제 할 때 시간 절약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정보 검색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이 AI로 챗GPT와 기록을 비교 분석해봤어요. 기록이 경쟁자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인지 봤는데 몇 가지 오류 빼곤 꽤 객관적이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매시막스 성능이 GPT-4를 넘지 않는다고 말해 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큰 실수가 있었어요. TAD-GPT가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딩 부분에서는 항상 같은 테스트를 해요. HTML 코드만으로 스네이크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이미지도 첨부해봤어요. 파일 첨부 기능이 잘 되는지 보려고요. 모든 종류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잘 이해해요. 여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대단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증거가 있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코드는 HTML만 사용했어요. CSS나 자바스크립트 없이요. 게임을 제거하고 다시 넣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화살표를 사용하면 뱀 게임을 완벽히 즐길 수 있어요. 보셨듯이 모서리에 부딪히면 게임 오버가 돼요. 사과를 먹으면 새 사과가 나타나고 뱀 꼬리도 늘어나요. 뱀 게임의 모든 기능이 다 있어 꽤 흥미롭네요. 솔직히 제가 챗GPT로 이걸 테스트했을 땐 이 모든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어요. 벽을 통과하면 그냥 아래로 내려갔죠. 게임 오버도 없었어요. 첫 시도치곤 꽤 잘 됐네요. 추가 지시 없이도요. 챗GPT가 더 분발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부분에선 새 버전이 꽤 빠르지만 챗GPT와 기록키의 모든 기능은 비교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챗GPT와 기록 비교 영상 말고도 임시 채팅 옵션이 있어요. 이걸 쓰면 입력한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아요. 모델 훈련엔 쓰이고 30일간 보관될 수 있지만 보안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 새로운 AI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록은 창조자의 논란된 인사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흥미롭죠. 그렇죠? 이 AI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그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인용 부호로 말이에요.
정말 객관적인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그가 준 답변이 있네요. 한번 보고 분석해 볼까요? 프롬프트는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요. 유튜브가 싫어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비밀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인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보시다시피 트럼프 행사에서 머스크가 한 제스처에 대해 일부는 로마식 인사를 흉내냈다고 하죠. 머스크가 로마 역사 팬이라 그를 매료시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로마인들이 실제로 팔을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경례를 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마틴 윙클러 같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로마 예술, 문학, 동전에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온대요. 오히려 19세기 예술작품과 그림에서 유행한 현대의 발명품 같아 보여요. 창조자가 무식하다고 말하는 AI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AI가 이게 로마 문화에 없었다고 분석한다면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정치 행사에서 그런 제스처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여기선 꽤 분석적이네요. 맞는 X에서 비판자들의 더러운 수법이 지쳤다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암시했어요.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그는 막가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논란의 트윗부터 과장된 행동까지 그의 이력이 그걸 보여주죠. 혹시 로마의 경의를 표하려 한 걸까요? 그 해석을 예상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꽤 흥미로운 답변이네요. 제 생각엔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마지막에 마스를 약간 두둔하긴 했지만 대부분 객관적이고 마지막 분석도 꽤 공정해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 흥미로운 의견이에요. 정말 잘된 객관적인 분석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고 맛의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SNS의 미래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이그록 대 로마처럼 AI 기반 소셜 네트워크 말이에요. 트위터에 아그록이란 흥미로운 섹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쌀시타라는 게 있죠. 트위터 안에 기록 아이디어와 비슷해요. SNS 안에서 채팅을 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천국이죠 뭐. 이게 우리 SNS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정보를 보완하려 뭐든 검색할 수 있죠. 논란이나 이해 안 되는 걸 찾아볼 수도 있고요. 트위터에서 AI를 빠르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동작들을 실행할 때요. 예를 들어 조디 와일드가 누군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게시물과 웹 검색으로 누군지 찾아 알려줄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정보와 내가 한 검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할 수 있어요. 트위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게시물에 쓸 수도 있죠. 아니면 동료와 공유할 수도 있고요. 북마크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 검색을 북마크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죠. 채팅 별표도 있고 원하는 채팅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선 나중에 옵션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더 많은 블로그가 나오면 어떤 걸 쓸지 고르겠죠.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트위터에 들어가서 와 대박이네 오늘 뭘 볼지 모르겠어 새 채팅방에 들어가서 오늘 트위터 한 뉴스 알려줘 하고 말해. 트위터와 연결돼 있어서 오늘의 인기 게시물을 찾아줄 거야. 여기 주요 뉴스 요약이 있어. 이 모든 게 X 관련 최근 트렌드와 맥락을 바탕으로 한 거야.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이 정보로 플랫폼 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가십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유용할 거야.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북마크 누르고 북마크로 가. 아, 실수했네. 히스토리로 가는 거지. 히스토리에 저장한 채팅이랑 북마크가 있어. 이미지 섹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만들고 제목 올리고 그러는 거야. 특정 필을 몇 개 던져. 일할 때 뭔가 보고해야 한다고 치자. 그걸 가져다 쓰고 계속 여기 둘 수 있어. 말 그대로 대단해. 이게 소셜미디어의 미래라고 봐.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거야. K룩과 게미니. 요즘 많이 쓰이는 두 AI를 비교해 볼게요. 새로 나온 건 아니지만 각각의 발전 상황과 특징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AI에 같은 프롬프트를 줬어요. 여기 첫 결과가 나왔네요. 이건 제미니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미적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운 이미지예요. 프롬프트는 이런 용과 배경에 이집트 도시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정말 잘 수행했어요. 보시다시피 이미지에 프레임까지 넣었고 퀄리티도 좋고 흥미롭네요. 정말 훌륭한 이미지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예시입니다.
그로키 첫 프롬프트로 만든 이미지예요. 보시다시피 용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빠져 있네요. 날개가 뒤에서 잘 안 보이고 다리도 좀 이상해 보여요. 도시는 괜찮은데 이미지가 좀 흐릿한 것 같아요. 이 AI의 장점은 이미지 요청 시 2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했네요. 가끔 그래요. 보통 2개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이번엔 날개가 안 보이고 한 장만 나왔어요. 참고해야 할 점이에요. 이제 AI가 만든 스네이크 게임을 볼 건데요. 미니가 2배 빨리 만들었어요. 정말 빠르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롬프트 입력하면 바로 프로그래밍 시작해요. 기록은 좀 달라요. 같은 프롬프트로 새 채팅 시작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설명도 더 해요. 챗GPT보다는 빠르지만 이것들보다는 느려요. 자, 이 뱀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잘 넘어갔네요. 첫 시도부터 꽤 괜찮아요.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잘 됐어요. 첫 시도 치고는 정말 좋네요. 이제 제미니 코드를 볼게요. 이게 생성된 화면인데 작동 방식을 확인해 봅시다. 다시 연결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돼요. 시작할 틈도 없어요. 바로 게임 오버가 뜨고 재시작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별로네요. 뭘 할지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아래 클릭해야 하고 시작 버튼도 못 눌러요. 이 부분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화살표 키도 작동 안 하고 여기선 확실히 그로기 제미니를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마지막으로 최종 테스트를 할 건데 제가 만든 영상의 표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표를 잘 만들어줬어요. 엑셀로 변환해달라고 했더니 엑셀 파일은 못 만들지만 엑셀 형식으로 줄 수 있대요. 이걸 복사해서 엑셀에 붙여 넣으면 열로 정리될 거래요. 한번 해볼게요. Ctrl Shift V로 서식 없이 붙여넣기 해보면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붙여 넣어지고 잘 분리돼요. 합격이네요. 이번엔 개미니로 해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어요. 했긴 했는데 설명 부분이 빠졌네요. 이해하고 엑셀 형식으로 바꿔줄지 봐요.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을게요. 엑셀 형식도 제대로 안 됐어요. 이번엔 잘 안 됐네요. 기록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예술 작업은 제미니가 더 나을 수 있지만 표나 우리가 만든 코드 같은 논리적인 작업은 일론 머스크의 새 AI인 기록이 더 유용할 거예요. 그루프와 커파일러트 어느 게 더 나은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죠. 그룹의 작동 방식을 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룹이 벌써 첫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네요. 그룹은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고 항상 2개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건 꽤 흥미롭죠. 여러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코파일럿도 이미 이미지를 만들었네요. 보시다시피 꽤 좋은 이미지예요. 거대한 이집트 도시를 배경으로 한 드래곤을 요청했는데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이집트 도시와 드래곤이 이미지에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룹은 어떤지 볼까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잘 만들어졌지만 약간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크기 비율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화면이 흐릿해서 이 부분에선 코파일럿이 기록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시다시피 HTML 코드로 처음부터 뱀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빠르고 쉽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테스트예요. 둘 다 꽤 빨리 만들었지만 코파일럿이 코드 생성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이게 그루키 코드네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화살표로 움직이면 게임이 작동하고 사과도 먹을 수 있어요. 사과 먹을 때마다 잘 돼요. 벽에 부딪혀 볼게요. 게임 오버네요. 꽤 좋아요. 전에 챗GPT로 했을 땐 말했듯이 벽에 부딪히면 반대편으로 나왔는데 이건 아주 좋네요. 자동 생성치곤 꽤 괜찮은 결과예요. 말 그대로 2단어만 했는데 게임이 빨리 만들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으로 확인해 볼까요? 움직이고 먹을 수 있고 공도 추가되어 부딪히면 게임 오버인지 볼까요? 게임 오버 화면은 안 나오지만 꽤 괜찮아요. 게임이 끝났네요. 꽤 흥미롭네요. 둘 다 비슷한데 점수와 인터페이스는 그룹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어 영어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각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지 보죠. 그 다음 엑셀로 옮겨 볼게요.
지금까지 봤을 때 둘 다 꽤 잘하고 있어요. 처음엔 코파일럿이 저작권 때문에 표를 못 만든다고 했어요. 내 표라고 하니까 만들긴 했는데 한 부분을 빼먹었네요. 목록도 설명도 없네요. 보시다시피 엑셀로 표를 옮길 순 없지만 복사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들어준대요. 근데 표가 제대로 안 돼서 쓸모없어요. conf UI 아니 기기로 얘기했는데 헷갈렸네요. 처음엔 잘 안 됐는데 한 번 더 해보니까 됐어요. 엑셀로 옮겨달라고 하니까 복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줬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복사되고 붙여지는지 볼게요. 스프레드시트 열고 기어로 거를 Shift 플러스 B로 붙여넣기 할게요. 잘 됐네요. 맞아요. 잘 됐어요. 잘 붙여넣어졌어요. 코파일럿은 잘 안 돼서 쓸모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기로치 더 좋았다고 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비교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아까 본 그림 같은 예술적인 작업에는 더 좋을 수 있지만 논리적인 작업에는 기에로시 프로그램이 더 정확하고 세밀해요. 메자미오 그룹 대 딥식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봅시다. 몇 가지 테스트로 중국산과 미국산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확인해 볼게요. 흥미롭네요. 보통 이런 테스트를 시작할 때 양쪽 다 이미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엔 안 되겠어요. 딥시크는 이미지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메자미오가 유리해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딥시크와 비교해 딥서치가 어떤지 볼게요. 나이스에 대해 간단히 물어봤어요. 각각 얼마나 걸리고 딥서치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딥서치에서 보면 둘 다 과정을 보여주네요. 정보 출처와 진행 방식을 알 수 있어 좋아요. 자, 두 결과를 볼까요? 기로 쪽은 먼저 핵심점, 프리드리히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와 작품을 보여줘요. 꽤 흥미롭네요. 결론과 정보 출처를 인용해 주었는데 이는 프로젝트나 현장 조사에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딥시크도 사용했지만 보시다시피 그렇게 상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작품과 철학적 기여자를 언급했지만 결론이나 최종 인용문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딥서치를 할 때 우리가 찾는 것인데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보시다시피 기로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기로에게 점수를 줍니다. 새로운 채팅에서는 이제 스네이크 게임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프로그램이 코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생성된 결과를 HTML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따라 다르죠. 보시다시피 이게 기록화 만든 코드예요. 자, 한번 그로로 첫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만든 화면이에요. 보시다시피 사과를 놓을 수 있고 벽에 부딪히면 게임 오버 돼요. 꽤 괜찮네요. 점수도 올라가고 게임 오버 뜨고 사과 먹으면 꼬리도 늘어나고 좋아요. 사실 챗GPT한테 항상 말하는 게 벽에 부딪히면 반대편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꽤 잘 만들었네요. 게다가 처음인데도 그냥 짧게 HTML로 스네이크 게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해냈어요. 마지막으로 딥싱크 코드를 줬어요. 복사해서 코드펜에 넣었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보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작동이 안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동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네요. 보시다시피 시도했는데 HTML로만은 못 만들겠대요. 시도조차 안 했어요. 기록은 최소한 해봤는데 좋은 시도였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로크 점수 하나 더. 결국 우리가 한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생성 면에서는 딥싱크는 이미지도 못 만들고 딥서치는 훨씬 더 광범위했어요. 딥서치 할 때 원하는 정보를 더 많이 줬어요. 딥싱크는 너무 짧고 출처도 안 줬어요. 볼 순 있지만 인용이 있으면 더 쉽잖아요. 게다가 여기 작품 연대순도 있고 마지막으로 스네이크 게임은 딥싱크 아예 안 만들었어요. 시도는 했지만 못했고 그로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튜토리얼에서 본 바로는 기록이 훨씬 나아요. 딥싱크보다 개선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일론 머스크의 새 AI와 챗GPT 어느 게 더 나을까 한번 비교해보죠. 먼저 이미지부터 시작할게요. 두 AI에 같은 프롬프트를 줬어요. 챗GPT가 좀 더 빨랐지만 기록은 두 개를 주니 선택의 폭이 넓죠.
AI가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드래곤이 보이긴 하는데 좀 이상하고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차트 GPT 쪽은 AI로 만든 게 티가 나긴 하지만 드래곤 디자인이 더 나아 보이고 제가 원하던 드래곤에 더 가깝고 예술성도 높아요. 차트 GPT에서 항목 제거 옵션이 있어 직접 지울 수 있어요. 차트 GPT의 장점이죠. 이제 HTML로 스네이크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이 테스트로 개발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최신 챗 GPT와 일반 기록 채팅을 사용할 거예요. 기록 결과를 복사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사과를 먹으면 꼬리가 길어지고 벽에 부딪히면 게임 오버 돼요. 먹은 사과수로 점수도 매겨져요. 실제 게임과 꽤 비슷하네요. 챗 GPT가 만든 코드를 복사해서 작동을 확인해 볼게요. 꼬리도 있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며 충돌 안 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없이 계속돼요. 챗 GPT로 이걸 만들 때 항상 문제는 게임 오버 시점을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여기선 인터페이스가 더 좋고 정확하지만 게임 자체는 잘 통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둘 다 50대 50이에요. 각자 다른 면에서 더 뛰어나죠.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테스트는 스페인어표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스프레드시트에 복사하려고요. 챗GPT를 오래 썼는데 적절한 프롬프트 주면 챗GPT가 잘 작동해서 구조화된 결과를 바로 줘요. 근데 기록은 한 번에 됐고 챗GPT는 표 만들기가 더 어려웠어요. 제 생각에 기록이 이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에요. 문제도 적고 테이블도 바로 만들어 주거든요. 이걸 복사해서 테이블에 붙여 넣으면 원하는 형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열과 행으로 나눠서요. 기록은 딥띵크와 달리 딥서치 기능이 있어요. 이건 차트 GPT가 못하는 더 철저한 검색을 해줘요. 오어안이 있지만 이건 철저한 검색이 아니라 고급 추론을 위한 거예요. 같은 게 아니죠. 이미지 생성은 챗 GPT만큼 좋진 않지만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챗 GPT는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딥서치는 없지만 551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꽤 잘하고 오류도 많이 해결해줘요. 기록도 코드를 수정하지만 차트 GPT만큼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차트 GPT는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중요한 코드 부분을 여러 번 고쳐줬어요. 기록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챗GPT를 따라잡을 좋은 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여러 스타일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앱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이미지 생성 앱이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AI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중요해요. 보통은 하나만 만들어서 옵션이 적죠. 계속 바꿔가며 원하는 걸 얻으려 하는데 여기선 더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이미지 품질은 아직 부족해요. 드래곤을 요청했는데 개념 이해가 어려워 보여요. 이미지 해상도도 낮고요. 보시다시피 두 이미지 모두 품질이 좋지 않아요. 흐릿한 필터를 거친 것 같아요. 다른 AI에 비해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채팅 GPT처럼 이미지를 더 잘 만들고 GPT가 만든 것처럼 원치 않는 요소를 제거하는 옵션도 있어요. 여기 사무라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품질이 좋지 않고 AI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어요. 손이나 자세가 이상하게 보이죠? 카타나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화질이 좀 거칠고 이상해 보이지만 구도는 나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두 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새 이미지를 시도해 봐야겠어요. 다른 앱보다 검열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치적 올바름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유룹 API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 프로그램 내부나 이런 공간에서 찾을 수 없어요. 대신 인터넷에서 그룹을 검색해 그룹 3 페이지로 가면 API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API 키를 생성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죠. 여러 섹션이 있어요. Explorer, API Keys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나 API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새로운 슈퍼 도로 비용은 얼마일까요? 먼저 무료 단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챗 GPT처럼요. 즉, 일정 토큰이 제공되는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토큰이 재생성될 때까지 사용이 제한되죠. 하지만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이 유료 버전은 월 30유로 또는 연 300유로입니다. 이 버전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토큰 수와 사용 한도가 증가합니다. 그룹 3 사고에 접근 가능해지고 유료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룹 3 심층 검색도 가능하고 무제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만큼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이것이 이 새로운 앱이나 소프트웨어의 옵션과 가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